안녕하세요. 군남중학교 3학년 학생들 여러분. 여기 어딘지 아시나요? 맞아요. 또 음악실에 놀러 왔습니다. 여기 뒤에 음악 선생님도 계신데 음악 선생님이 수줍어하셔서 얼굴을 비추시진 않는답니다. 자, 우리 저번에 질량 보존의 법칙을 실험한 후 모형을 통해서 같이 이걸 왜 이런 법칙이 성립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다. 그쵸? 그리고 바로 지난 시간에는 어떤 실험을 했었나요? 맞아요. 구리를 산화구리로 연소시키는 반응을 통해서 이 실험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마찬가지로 원자 모형을 통해서 풀이해 볼까 합니다. 이 원자 모형을 잘 이해하면 정말 쉽고 간단한 법칙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 너무 걱정 말고 차근차근히 하나씩 해보면 분명 나중에는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도 함께 가볼까요? 고고싱! 일정한 질량비로 결합하는 원소를 오늘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화합물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화합물에서 발견할 수 있는 화학법칙이 무엇인지 구리를 연소시키는 반응을 통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때 질량 사이의 관계는 어떠할지 실제 실험과 이론값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가며 유추를 해보았을 겁니다. 한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화합물이란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해서 생성된 물질이다 보니 H2O, CO2, HNO3의 경우에는 원소가 두 종류 내지 세 종류, 즉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해서 생성된 물질이기 때문에 화합물이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O2의 경우에는 산소, 즉 원소 종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화합물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화합물에서 발견할 수 있는 화학법칙을 살펴보기 위해서 실험을 했었는데요. 이 실험을 한 후 실제 실험 결과랑 이론적인 결과를 함께 비교 분석을 해보았죠. 먼저 화합물에서 발견할 수 있는 화학법칙을 살펴보기 위해서 구리를 연소시켜서 산화구리로 만드는 실험을 같이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그런 후 실제 실험 결과와 이론적인 결과를 그래프를 그려가며 비교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론적인 결과에 따라서 표와 그래프를 작성한 것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구리가 0.4g부터 이제 2.0g까지 총 5번의 실험이 있었을 때 실제와는 다르게 산화구리의 질량은 0.5g, 1.0g, 1.5g, 2.0g, 2.5g 이렇게 나타났어야 했다라는 건데요. 결국 산소의 질량은 산화구리 질량에서 구리의 질량을 빼면 나오는 값이죠. 그걸 계산해 보았더니 0.5g에서 0.4g을 빼면 0.1g 이렇게 0.1g씩 증가하는 것이 보인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니까 구리가 0.4g, 0.8g, 그리고 1.2g 이렇게 0.4g씩 증가할 때마다 산소의 질량은 0.1g, 0.2g, 0.3g 이렇게 0.1g씩 증가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네요. 즉 그래프로는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하는 직선으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는데요. 실제 실험 결과와는 다르게 어떠한 규칙성이 보인다는 거죠. 이때 이 규칙성을 살펴보면 어떤 규칙이 있는가 하고 볼 수 있는데 얘네들 사이의 규칙은 어디서 나타나나요? 맞아요. 질량비가 나타나는 거죠. 즉 구리가 0.4g일 때 산소는 0.1g 반응하고요. 0.8g일 때는 0.2g, 1.2g일 때는 0.3g. 즉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하면 몇 대 몇으로 반응한다는 건가요? 맞아요. 구리와 산소의 질량이 4대 1의 질량비로 반응을 하는구나 하고 살펴볼 수 있었을 겁니다.
이거에 이어서 오늘의 수업을 들어가 볼 텐데요. 이렇게 방금 4대 1의 질량비가 성립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화합물이면 항상 원소 사이에 어떠한 일정 질량비가 있다라는 법칙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법칙을 좀 더 알기 위해 원자 모형으로 한번 파헤쳐보고 그리고 그 법칙의 이름이 뭔지 한번 찾아 떠나가 보겠습니다. 산화구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먼저 원자 모형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구리가 있는데 이 구리는요, 어떤 반응을 시켰죠? 연소 반응을 시켰잖아요. 연소 반응을 시킨다는 거는 먼저 타협 물질이 있는데 바로 이 구리가 타협 물질이 되는 거예요. 이 타협 물질을 불 위에서 반응시켰는데, 즉, 이 불 위에서 반응시킨다는 것은 연소 반응은 과연 무엇과?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숨 쉬는 때도 필요하죠. 바로 산소와 반응을 시키는 게 연소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리와 산소를 반응시키는 연소 과정을 통해 산화구리가 나타나는데요. 이 산화구리가 생성될 때 한번 잘 보면 이 산화구리는 구리 원자 하나, 산소 원자 하나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화학 반응식 세 번째 규칙을 만족시켰나요? 만족시키지 못했죠. 화학 반응식 세 번째 법칙은 원자 종류와 수가 반응 전후에 일치하도록 개수를 맞춥니다 라는 것이었는데요. 바로 이 세 번째 규칙을 만족시켜야만 질량 보존 법칙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질량 보존 법칙은 밀폐된 공간에서 항상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물질들도 질량 보존 법칙을 성립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맞아요. 반응 후에 산소 원자가 하나니까 두 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산화구리를 두 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반응 후에 구리 원자가 두 개가 되니까 마찬가지로 반응 전에 구리도 두 개를 만들어주면 이렇게 반응 전후 원자 종류와 수가 모두 일치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바로 이 산화구리가 어느서 주인공은 나야나 나야나 이렇게 주인공이 되겠는데요. 이 산화구리를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이 산화구리가 질량비가 어떻게 나타났었나요? 구리가 4, 산소가 1 이렇게 4대 1의 질량비를 갖췄잖아요. 그렇다면 얘네들의 질량이 각각 어떻게 돼야 하는 걸까요? 이렇게 4대 1의 질량비가 나타난다면 먼저 산소의 질량이 1이라고 했을 때 구리의 질량이 4가 되면 4대 1의 질량비를 만족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산소의 질량이 2면 구리의 질량이 8이 되면 되고요. 산소의 질량이 4면 구리의 질량은 16, 산소 질량이 8이면 구리의 질량이 32가 되면 되는데요. 도대체 얘네들의 질량이 얼마라고 보아야 하냐? 바로 산소의 질량이 16이면 구리의 질량이 64가 되는 이 값인데요. 왜 이걸 산소의 질량이 16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 산소의 질량은 탄소의 상대적 질량이 12인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탄소가 상대적 질량이 12인 것을 기준으로 여러가지 다른 질량이 그거보다 더 작은 것들 그리고 더 큰 것들의 질량도 상대적 질량도 한번 이렇게 나열을 해보았는데요. 수소의 상대적 질량은 1이 되고 질소의 상대적 질량은 14, 산소의 상대적 질량은 16, 나트륨은 23, 염소는 35 이렇게 상대적인 질량을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걱정이 하나 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 하나하나 외워야 할까? 고민이 든다면 걱정 마세요. 암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문제를 준다면 물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볼게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 수소의 상대적 질량은 1, 산소의 상대적 질량은 16. 그랬을 때 물에서 산소와 수소의 질량비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문제가 주어질 텐데요. 즉,
여러분들이 굳이 상대적 질량을 당장 외우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질량비를 살펴보자 하니 아까 산화구리의 경우에는 산소 하나, 구리 하나 이렇게 해서 결합이 되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수소가 몇 개 있나요? 그리고 산소는 몇 개 있나요? 그렇죠. 수소는 한 개당 질량이 1인데 총 2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서 수소의 질량은 2, 산소는 한 개당 상대적 질량이 16인데 개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곱하기 1을 해서 16. 그렇다면 질량비는 수소 대 산소를 했을 때 2대 16이 되는데, 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간단한 정수비는 맞아요. 1대 8이죠. 앞서 우리 산화구리의 질량도 0.4 대 0.1 이렇게 소수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4대 1 이렇게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야 하고요. 다른 화합물도 마찬가지로 2대 16이 아니라 1대 8 이렇게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 주세요. 이렇게 화합물에서 원소들 사이의 질량비가 항상 일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 바로 너의 이름은 일정성분비 법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물이 있는데요. 이때 산소의 질량이 32g이다 라는 것을 말해줬다면 이때 수소의 질량은 얼마일까요? 맞아요. 1대 8이니까 8 곱하기 4를 하면 32가 되죠. 그러므로 수소의 질량은 4g이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왔나요? 그렇다면 오늘의 수업 목표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산화구리가 오늘의 수업 주인공이었고, 이걸 원자 모형으로 한번 펼쳐보니까 일정성분비 법칙이 좀 더 이해가 되었나요? 그렇다면 이거에 이어서 우리 이때까지 다뤘던 실험들이 기억나나요? 염산이나 아니면 구리 이렇게 대체적으로 다 무슨 상태의 물질들을 다뤘나요? 맞아요. 고체 아니면 액체 상태의 물질들을 다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혹시 궁금증이 생기지 않나요? 혹시 기체 상태의 물질들이 반응했을 때 어떠한 화학 법칙이 나타나지 않는 걸까? 즉, 다음 시간에는 기체 사이의 화학 반응에서 여기서도 화학 법칙을 찾을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모형으로 한번 살펴보니 어때요? 일정성분비 법칙이 좀 더 와닿나요? 실험 결과를 토대로 이론이나 모형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이론이나 모형을 가지고 실험 결과를 풀이해보면 훨씬 더 이해가 깊어지기도 합니다. 혹시 오늘 수업이 어려웠다면 천천히 복습해본 뒤 선생님한테 질문은 남겨놓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